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일 이야기입니다. 그 우한 폐렴 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그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번창하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사람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들을 100년 전의 기록들을 날짜 하루하루 따져가면서 그날의 기록들을 보고 있습니다. 즉 100년 전 1918년도 그 11월 5일 날 기록을 보겠습니다. 비극 속의 희극이라는 주제로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경과를 보면요. 10월 11일 첫 기록이 나온 이후로 점점 더 그 전파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망자가 점점 급증을 해서 늘어나더라. 그래서 참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10월 26일에도 7,000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점점 더 번져서 종로에만 26,000명. 상당히 갑자기 늘죠. 그렇죠? 며칠 사이에. 이런 기록을 그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멍석마리에서 그 장례를 치르더라는 기록도 나오고요. 인천에서는 드디어 20명씩 매일 사망한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점점 인천은 더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거를 알 수, 하루에 반나절 열이 보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11월 5일 날 기록은 두 가지인데요. 비극 속의 희극이라고 해서 약간 웃긴 이야기 같이 말하는 게 좀 있고요. 함흥에 이제 기록이 나요. 그러니까 점점 더 번지던 지방 도시까지 번져서 함흥에도 매일 8명 사망한다라는 기록인데, 오늘은 비극 속 희극을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함흥에서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5일 날의 기록을 봤더니요. 이렇게 나오네요. 독감의 여열, 독감의 그 남은 열, 독감 때문에 나타난 열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더라 뭐 이런 말이죠. 감기 돌림에, 그러니까 돌림 감기에 의해서 슬프고도 우스운 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극 속의 희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자,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독감 때문에 나타나는 이야기 뭐 아니면 남은 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기 돌림에 돌림 감기 때문에 슬프고도 우스운 일이더라. 흉악한 돌림 감기는 아직도 고개가 숙지 아니하다. 고개가 좀 숙여서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계속 더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그 참고를 하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웃기지 않아요? 흉악하다 이렇게 표현. 흉악한 돌림 감기는 아직도 왕성하다. 아직도 수고를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으로 오히려 점차로 더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동안에는 대도시 중심으로만 퍼졌는데 이제는 지방까지 퍼져서 완전하게 팔도강산에 감기구름이 덮여있다. 이것도 표현 재밌지 않아요? 스페인 독감이 전국을 막 다 번지니까 마치 감기 구름이 다 전국을 뒤덮었다. 이런 표현이 나는데 감기 구름이 덮여있는 듯 하더라. 아니다. 이는 조선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그러하고 또 다만 내지 일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온 웬 세상이 모두 그렇다더라. 그렇다 하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변하는 거야. 전 세계가 다 그렇다는 거야. 아마 감기의 흑은 검은 구름이라는데 먹구름. 비 오기 전에 쏘나기 전에 먹구름 같은 거 그걸 말합니다. 검은 구름이 온 웬 세상을 싸고 돌았다 하여도 좋을 것이다. 온 세상을 다 감기 구름이 다 쌌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먹구름이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먹구름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진화 이제 그 중국을 말합니다. 진화에는 중국에는 1000년 전부터 이러한 돌림이 있어서 이런 돌림 감기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돌림병이 있었다는데 이제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번역을 할 때 돌림병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표시해 놨습니다. 이러한 돌림 감기가 있었고, 이런 돌림병이 있었고, 조선에도 수백 년 전부터 간혹 이런 돌림병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림병을 생략한 걸로 봤거든요. 돌림병이 있었지만은 이와 같이 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호되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옛날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때 스페인 독감이 너무나 번창나. 서바나 감기라고 했지, 당시는. 너무나 번창하고 사망도 너무 많으니까 너무 심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보여집니다. 처음이라는 너무나 심하니까. 참고적으로 진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진화는 이제 진나라가 그 영어로 이걸 이제 진화라고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나라가 서방에 알려져서 그게 차이나 진화로 알려졌고요. 그거를 이제 그 약간 중국 하면 전 세계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 그 비하하는 의미로 이제 진화라고 표현을 했었죠. 일제시대 때. 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화를 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30년 전에는 5, 6년 동안을 두고 온 세상에 유행한 이 당시에 이제 그 아시아 독감이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만 해도 기록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서 이때만 해도 제대로 통계를 낸 게 없으니까 한데도 그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30년 전에 유행했었는데 이번과 같이 심하기는 처음이라고 학자들이 단정을 해서 이번이 무지 심하다 이런 얘기죠. 말하는 거를 들어도 얼마나 감기의 유행이 맹렬한지를 알 수가 있다. 이번이 점점 지독한 놈이다. 그리고 사실 전 세계에서 대략 추정치로 5천만 명이 사망한 걸로 나오거든. 물론 이제 많게 보면 1억이 사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5천만 명 내지 1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스페인 독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입니다. 자, 아프리카 남편. 이건 이제 아프리카 남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아프리카 남쪽이라는 얘기가 남아프리카와 또 남아프리카 지방의 그리고 남아메리카, 남미를 말해야 돼. 남아메리카 지방. 또 마리반도는 이제 말레이 반도를 말합니다. 그 말레이 반도 지방에는 매일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 죽는다는 놀라운 기별은 이미 이제 예전에 그런 전 세계 확산돼서 한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기사인데 이미 보도를 했거니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돼서 처음에는 이제 그 스페인 독감이 이제 발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각 학자들마다는 다르고 주장하는 바다 미국에서 됐다, 프랑스에서 됐다, 스페인에서 됐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요 근처에서 발생해서 점점 번지지 않았나. 그래서 전 세계로 번져서 남아프리카, 또 남미, 여기 스웨덴이라든지 북미, 카나다, 그 말레이 반도, 중국, 우리나라, 어쨌든 인도, 다 퍼졌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겠습니다. 그 조선에서는 다행히 그렇지 아니한 것이 매우 기쁘거든요. 참 이거 이상합니다. 실제로 많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일본 애들이 이렇게 표현한 건지 은근히 자랑하려고 한 건지 뭔지 어쨌든 조선은 많이 안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건 이제 물음표가 좀 붙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위생 설비가 그 지방들, 예를 들어서 남미라든지 북미 이런 데보다도 낮기 때문에 장래도 그러한 참화는 당치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의 위생 시설이 중국보다 좋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근데 이 부분에 사실 물음표는 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사는 동네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한 건지 실제로 조선인 사는 동네는 상당히 열악한 동네가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물음표가 붙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사람은 평시보다 많이 죽는 것이 현저한 일. 평상시보다, 왜냐하면 스페인 독감이 유행되니까 사람이 많이 죽은 거는 분명한 일이고, 특히 경성에는 오히려 경성 대도시가 많은 사람이 사망했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 당시 경성 시민이 30만 명이었대요. 이 당시에. 그래서 경성 시민 30만 명 중에 넉넉 잡고 반만 쳐도 15만 명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줄여 잡으면은 3분의 1만 쳐도 10만 명, 총 30만 명인데 15만 명 또는 10만 명가량은 독한 감기를 앓고 나고,
앓고서 좋았거나 또 현재 앓고 있는 중인 중, 현재 아픈 중인 중 경성을 위해서는 실로 적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니까 문제인식 현재 생각보다 30만 명이 너무 적지 않아요? 서울 시내가 그때가 30만 명이었대요. 표현이 나오는데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고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병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폐입니다. 폐가 약하던 사람은 급히 상한이 이제 한기에 상하는 거니까요. 갑자기 폐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뭐 지금은 폐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상한으로 해서 한기가 들어와서 폐가 상하면 폐렴으로 되니까 그 상한으로 변하여서 의외의 낭패를 본다.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죠.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참으로 가엾은 일이었다. 사실 이 기전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감기 같은 거예요. 독감 같은 건데 요 놈들이 갑자기 폐나기가 이제 확 공격을 해서 폐렴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지금도 우한 폐렴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부분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앓는 사람의 수요가 본래 많고 이것 때문에 아픈 사람이 원래 많고 또한 이 병을 빌미로 삼아서 죽는 사람이 또한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독감이 있어서 다른 병이 합병해서 죽고 원래 아프던 사람들은 스페인 독감이 와서 죽고 뭐 도찐개찐 같이 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독감의 문제를 중심으로 삼아 가지고 비극 중에도 희극 중에도 비극이며 여기저기 일어나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각기 자기 집에 병사자, 우리 집은 이렇게 돼, 누가 아팠어, 어떻게 됐어, 좋아졌어, 나빠졌어, 이렇게 해서 저 사람 갔어, 뭐 이런 얘기. 병사설, 병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 병사설을 한참 들어놓은 뒤에 각기 또 다 들은 대로 남의 집 병사설을 또 여기서 들으면 또 저기서 얘기한다는 얘기죠. 동네방네. 병사설을 하는 중에서 여러 가지 기이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 기이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을 계속 전달되다 보면 처음에는 그 A라고 해서 그건 Z로 변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부풀려지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소문들이 많고 뭐 별의별 얘기가 많더라. 뭐 유비통신이 많더라. 뭐 이런 얘기죠. 감기를 걸린 끝에 초상이 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죠. 초상이 나서 병석에서 신음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그렇지 않아도 초상 나고 또 그 보호자인데 보호자도 아프단 말이야. 하여금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참혹한 일은 누구든지 짐작할 것이지만 이런 일은 많았다. 아픈 사람이 그 장례 치른 거예요. 뭐 이런 일은 많았다. 그래서 애통하게 눈물 흘리는 게 많았다. 이제 사진이 이제 이런 사진에서 넣습니다만 어쨌든 뭐 마음은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넣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 집안 식구가 베개를 나란히 하야 몰수에 모두 우리 들어놓을 거라. 그러니까 병자같이 다 누웠대. 똑같이 일렬로. 그 이제 베개를 나란히 놓고 누웠다 이런 표현. 온 식구가 다 아파서 누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또는 여자가 모두 다 이제 아파서 누운 까닭에 병들지 아니한 사람의 곤란을 당하는. 그러니까 밥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곤란을 당하는 광경도 도처에서 보겠더라. 식구가 많은 집에서는 한 집에 10여 명씩 누워 있으니까 일일이 약을 다 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10여 첩씩 한꺼번에 냄비나 솥단지에다가 한꺼번에 다린다네. 옛날에 이런 데 있어가 원래 약은 한 첩씩 다려야 정성인데 그게다 10첩 한꺼번에 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물 푸듯이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이렇게 예전에 이제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술집에서 술국이나 안주 퍼날르듯이 한 그릇씩이죠. 한 그릇씩 퍼서 나누어 주는 것도 이러한 때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이죠. 보통은 약 한 접시씩 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솥단지로 약을 다렸다는 거죠.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마솥이나 이런 한꺼번에 뭐 20첩을 한꺼번에 달여서 뭐 먹거나 뭐 이런 표현입니다. 또 하인까지 여자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하면은 하고는 모두 다 누워서 하인도 다 누워서 이웃집 사람에게 간청을 해서 새끼나 내끼 먹을 밥을 한꺼번에 지어두고 찬밥만 퍼먹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다. 자, 웃기지 않아요? 이 당시만 해도 뭐 보온밥솥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그리고 때가 11월이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추워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찬밥 먹고 다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밥을 이제 따뜻하게 먹으면 제일 맛있는데 찬밥 먹으면 좀 소화도 그렇고 좀 거칠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매번 밥하기 힘들으니까 아예 한꺼번에 밥 해놓고 찬밥 계속 먹었다. 뭐 지금 같으면 뭐 전자레인지 돌려먹기도 옛날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찬밥 먹은 거죠. 밥이나 먹으면 다행이죠. 밥도 귀했죠, 이 당시에는. 경성 전체, 전신은 전신엘이죠. 전신을 다 들어서 이와 같이 공경을 치르는 중에도 제일 재미를 본 사람은 의원과 약국이더라. 의사가 있는 의원과 약을 파는 약국이 제일 재미를 봤다. 그 다음에는 많이 자미는 재미거든요. 자미를 보거든. 재미를 보기는 상여도가는 상여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여꾼의 그러니까 장례식장 뭐 운영하는 옛날에 상여집이라고 했는데요. 상여도가와 세물전은 뭐냐면요. 그 큰일 치료하려면 물건을 부족하니까 그걸 빌려주는 데예요. 지금 뭐 렌트 해준다고 할까요? 빌려준다고 할까요? 이제 세물전.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을 치르려면 그릇이 부족하니까 그릇을 빌려주는 그것이 세물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네요. 세물전, 물건 임대업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물건 임대업으로 번역을 했어요. 세물전이다. 상여도가 세물전. 근데 재밌는 거는요. 원문을 아무리 봐도 여기 세물전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물전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와 여가 다르잖아요. 근데 원문 아무리 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면 이렇게 철자가 조금씩 달라서 이 당시에도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세물전과 세물전 같은 단어입니다. 이전에도 큰 전염병이 돌아간 이만큼 재미를 예전에도 뭐 전염병도 재미를 봤지만 뭐 왜냐면 사람이 많이 사망하니까 상여집이나 그 물건 임대업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뭐, 이제 요런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에 상여를 말하는 거고요. 의원과 약국은 전염병이 다닐 때에는 적지 아니한 위협과 곤란이 있다. 요것도 좀 이해합니다. 위협이 아니라 위험으로 봐야 되고요. 위험하다고 할 때 위협은 내가 딴 데 위협을 주는 거고요. 내가 위험하다고 위험인데 아마도 오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원문은 위협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저는 이제 번역을 위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위험과 곤란에 따르지만은 이번에는 그러한 일도 없이 오롯하게 재미를 보았지만은 곤란한 것은 약국 사람이 모두 다 감기에 들어요. 자, 이제 전염병이 돌았으니까 약국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약국에 있는 그 일할 사람도 다 아파서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 표현하는 겁니다. 감기로 들어놓고 의사도 한창 잘 나가야 되는데 할 일 없이 자리 보장할 때가 의사도 아파서 누운 거예요. 다 이제 전염이 되는 바람 해서 적지 않았다는데 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상두군은 상여군을 말하거나 상두군에게는 감기 귀신도 겁이 났던지 이것도 과하로 나와요. 과희로 봐야 되는데 과희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원문을 아무리 봐도 하로 나오거든요. 과희 같아. 그래서 저는 일단 과희로 번역했죠. 과희로 번역을 했죠. 과희로 번역했습니다. 과하게 할 만큼 범하지 않아 매우 재미를 온전히 보면. 그러니까 참 웃기게도 상여꾼은 감기를 안 걸렸대요. 그래서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이야기를 모르겠으면 어쨌든 이렇게 신문 기사는 나왔습니다. 상여를 매는 사람은 상두꾼이라고 상여꾼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니까요. 어쨌든 전 세계의 사망자가 급증했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성 시민이 3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약 10만 명이 감염됐다. 많게는 15만 명. 상당히 많은 거죠. 사망자는 몇 명일까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계속 사람이 나니까 줄초상이 나더라. 사람이 많이 사망을 했더라. 그리고 약국과 장례산업, 호황을 누렸더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호황이라는 표현 이상합니다만 슬픈 얘기죠. 슬프면서도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11월 5일 날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